얘기해봐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궁금했는데 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케르버 재단 초청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원래 공식 직함은 노동당 위원장입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같으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김정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표현을 썼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깔려 있죠.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대화와 그 압박의 두 가지 축 중에서 대화라는 부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뭐 지금 출범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기본 기조 자체를 뭐 금방 이렇게 막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안 할 수 없다.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임기 내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화 기조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신베를린 선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는지 신정수 차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표로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갔었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올바른 여건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김정은을 일단 만나겠다. 네. 그 의지를 밝힌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휴전선에서 총성을 멈추자. 적대시 행위를 멈추자. 이런 상호 멈추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7월 27일 우리가 정전을 선언했던 그날이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남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데요. 아무튼 두 번째 그 휴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거 역시도 약간은 2달 후 추석 때 하자는 얘기인데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와라. 이런 제안, 네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저정부에서 아까 심정수 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휴전선의 총성을 멈추자는 제안. 정전협정이 이제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64주년이 되는 날인데 당시에 뭔가 좀 해보자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깔려 있죠.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대화와 그 압박의 두 가지 축 중에서 대화라는 부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뭐 지금 출범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기본 기조 자체를 뭐 금방 이렇게 막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안 할 수 없다.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임기 내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화 기조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신베를린 선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는지 신정수 차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표로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갔었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올바른 여건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김정은을 일단 만나겠다. 네. 그 의지를 밝힌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휴전선에서 총성을 멈추자. 적대시 행위를 멈추자. 이런 상호 멈추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7월 27일 우리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원래 공식 직함은 노동당 위원장입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같으면 사이가 안 좋을 땐 김정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표현을 썼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봐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궁금했는데 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정전을 선언했던 그날이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남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데요. 아무튼 두 번째 휴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거 역시도 약간은 두 달 후 추석 때 하자는 얘기인데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와라. 이런 제안, 네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저정규에서 아까 심종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휴전선의 총성을 멈추자는 제안.